음수 개념 왜 어려운가? 음수 개념 왜 어려운 걸까요? 음수의 역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 x 플러스 3은 0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음수 마이너스 3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사에서 음수는 굉장히 골칫덩어리와 같은 존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사에서 루트 2와 같은 무리수가 음수보다 아주 훨씬 이전부터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자연수를 배우고 그 다음 음수를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가 무리수보다 먼저 예상을 하시겠지만 음수는 굉장히 나중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리 잡게 된 수입니다. 이러한 음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수의 탄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국의 구장산술이라는 가장 오래된 수학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음수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검은색 부분으로 보이는 저 수막대는 음수를 나타내며 지불해야 하는 값을 나타내고요. 양수는 가축을 판 값으로 빨간 수막대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음수는 계산에 의해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세기경 디오판투스의 저서 산학에서는요. 4x 플러스 20은 4라는 1차 방정식에서 1차 방정식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x의 값이 그렇죠.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식은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변에 있는 4는 좌변에 있는 그 20보다 당연히 더했기 때문에 4x에다 20을 더했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4는 당연히 20보다 큰 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디오판투스의 그 풀이 방법,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서도 음수를 사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정도지 더 이상 만약에 해의 값이 음수가 나온다 이런 건 인정하지 않고 해의 값은 양수만 인정해야 했다고 합니다. 네, 7세기경 브라마굽타는 양수는 재산을 나타내고 음수는 부채, 빚을 나타내면서 음수는 양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로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음수는 양수에 대비하는 개념, 상대적인 개념으로만 인정을 하고 수로서는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동양에서는 음양 이론에 기인해서 보다 음수를 존재를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유럽 12세기에 돼서야 음수라는 것이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음수의 흑역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카르트죠. 데카르트는 방정식에서 음의 근이 나온 것은 거짓근이라고 하면서 부정을 했고요. 파스칼 역시 0보다 작은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0은 이 당시의 0은 없는 수,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수는 수로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죠. 음수가 영어로 볼까요? 그렇죠. 네거티브 넘버라고 합니다. 여기서 네거티브라는 것은 지금 쓰이는 부정적인 표현을 알 수가 있죠. 음수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여기 영어 단어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독일 과학자 파렌하이트가 만든 화씨 온도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측에 화씨 온도계인데요. 당시 실험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0도라고 해서 영하의 온도가 나오지 않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음수에 대한 공포, 어려움을 피하고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이러한 당대 최고의 수학자들이 왜 지금 너무나도 당연시 쓰이는 음수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역사의 이유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수는 크기, 개수, 길이,
넓이에 대한 양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즉 수는 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만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수가 수가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죠. 양수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음수는. 근데 이러한 음수가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데카르트인데요. 데카르트는 좌표평면을 만든 수학자입니다. 데카르트로 인해서 음수가 이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음수를 직선 위에 표시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좌표평면을 음수로 확장을 시키면서 음수가 실체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 봤듯이 0은 없는 수라는 개념이었지만 이 데카르트 이후부터는 0을 양수와 음수를 나누는 그 기준점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음수는 그 기준보다 작은 수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음수가 기하학적인 체계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한편 19세기 독일의 한켈, 역시 수학자인데요. 한켈에 의해서 음수 체계가 확립이 되게 됩니다. 한켈은 음수가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나타내는 관점을 버리고 형식적인 구조만으로 음수를 이해하며 음수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모델은 더 이상 찾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이야기가 어렵죠?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서 실제적인 것은 현실, 실존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형식적인 구조만으로 음수를 이해하자는 것은 양적인 개념에서 독립하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양적으로의 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또 구체적인 모델은 물리적 세계에서 실제적 모델, 즉 계산 모델을 더 이상 찾지 말자고 한 거죠. 왜냐? 형식적으로만 음수를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이죠. 또한 양수 체계의 원리들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면서 음수 체계를 확장했고 이것에 모순이 없다는 것만을 보였습니다. 음수를 수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가 19세기였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음수는 방정식 풀이, 1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일반적인 해법의 필요성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음수의 역사 과정에서 보면 수학은 인간이 만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져서 가치가 있으면 발전된다. 0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죠. 네, 1000년 맞습니다. 음수의 도입부터 음수가 인정받기까지 10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음수의 계산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수학자들이 어려웠던 것처럼 음수를 처음 접하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음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